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지금 이더리움이 심상치 않아서 곧바로 한번 영상을 또 제 주관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충 설명을 해주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긴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정보가 일부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음, 이더리움은 왜 갑자기 하락 추세를 계속 더욱더 급락적으로 바뀌어 가면서 더 내려가려고 할까요? 제가 찾아본 부분으로는 아마 이 내용이 가장 현실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커브 내에 있는 이더가 디패기 현상으로 인해서 연쇄 청산의 가능성이 좀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디파이 플랫폼 커브 내에서 ST 이더와 이더의 풀 유동성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으며 이게 이더리움의 환전이 대규모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연쇄 청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플랫폼 리도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인데 이더를 뜻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셀시우스가 ST 이더의 상황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환급을 해야 되는 이더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며 막대한 슬리피지 손실과 부채를 위해 셀시우스가 ST 이더에 매도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더와 ST 이더의 디패깅이 심화되면서 셀시우스가 청산당하는 것이 눈치챈 고래들이 이미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이게 최악의 사태로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억 달러 규모의 WPTC와 700만 달러 규모의 링크도 청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연결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리도 부분에서 최근의 동향을 보니까 골로 가셨어요. 예, 쭉 골로 가셨죠.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은 이걸 또 눈치를 빠르게 또 챘던 쪽은 여전히 선물 쪽에 따른 분위기를 또 봐볼 필요성이 있겠죠. 최근에 롱숏 비중에 따른 분위기는 뭐 어느 정도 다시 완만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롱이 최근에 또 청산비가 꽤 커졌습니다. 네, 꽤 커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펀딩 피 부분도 그대로 마이너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탑 트레이더 비중을 본다라고 해도 롱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그래도 원만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더가 롱 비중 대비 숏 비중 추이가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확인을 해본다라고 해도 여기에서도 또 보았을 경우에도 그만큼 최근 시간 대비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그만큼 숏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디파이 부분이 생각보다 위태롭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쪽은 거의 다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황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좋진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제가 뭐 내일에도 또 영상을 만들어 두기도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이번에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분포도의 여름의 에너지 대란에 따른 위험 지역으로 인해서 또 이것에 따른 논란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최대 채굴 국가인데 최근에 뉴욕 쪽에서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연 에너지 쪽 비중을 높이지 못했던 그런 채굴 회사들은 계속 자연 에너지 비중 위주로만 이제 돌려야 된다라는 악조건에 일단 있고요. 그리고 그 자연 에너지가 순수한 자연 에너지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네, 기초의
연료가 일부 들어가는 그런 자연 에너지 비중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에너지의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채굴 회사들이 보여주는 시선은 에너지 낭비로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몰아붙이려고 하는 습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2분기에 거의 절정치를 찍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탓을 좀 돌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화살이 거의 비트코인 쪽이나 이런 코인 시장에 거의 화살대를 제대로 다 맞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우려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만큼, 그리고 이번에 채굴의 난이도 상승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 마진율이 생각보다 박하다. 그리고 인건비 추이도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여름 시즌하고 가을 시즌 넘어가는 시점에 거의 다 웬만한 채굴 회사, 상장된 채굴 회사들은 고정비 부분을 일부 지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소량 판매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또 오히려 선물을 자극을 해서 그만큼 또 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CPI가 이제 공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죠. 원래 예상치가 8.2, 8.1 이 정도만 보았는데 오히려 더 높게 나오게 되면서 이런 영향성이 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있었을 때도 덩달아 다 같이 좀 무너지는 형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오히려 이제 9월 달에도 50pp 인상 가능성이 나와 버렸고요. 아니야. 다음 달부터 0.75% 올려야 돼. 0.75%를 올리자라는 의견까지도 나와 버렸습니다. 한 방에 올리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두 가지 카드 자체에 따른 강도가 너무 세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로 쪽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게 너무 강하게 나온 효과가 오히려 전체 시장에 따른 경색을 더 많이 가중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지금의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는 이 추이가 꺾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 가격이 200만 원을 버티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극도로 조심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저 리움 맞나요? 네. 이 사태로 인해서 해당에 있는 체인링크 가격대도 좀 부실하고 나머지에 있는 연결된 코인들 거의 다 디파이는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코인들이 상당량만큼 힘을 못 보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보셔라. 그리고 한동안 이런 분위기, 나는 이것도 보고 싶지 않고 저것도 보고 싶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상 도미넌스를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네, 그럼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지금의 도미넌스 추이가 한동안 알트코인한테 분위기를 만들어줄 만한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욱더 오래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도미넌스가 어땠습니까? 쉬지 않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형태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뭐 너는 왜 비트밖에 안 사니? 왜 이더도 생각보다 왜 안 껴주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구독자분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내 포트에 비트가 없는 게 생각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매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쪽이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항상 이 마켓에 따른 여기에 있는 걸 매도를 하면 이 비트코인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마켓에 있는 유동성이 떨어지면 급락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예, 가뜩이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급락과 유동성이 매우 떨어진 상태에서 급락은 다릅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마켓이 유동성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만약에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조금만 내가 매도를 조금만 더 호가를 더 내려가지고 매도를 쳐버리면 쭉쭉 내려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마켓 쪽의 영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영향이 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선물에 영향을 가겠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최근에 있는 호재도 다 연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겁니다. 최근에 머지 업데이트 8월 달에 일단 있는데 그것도 아마 연계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머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샤딩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이 스테이킹 부분 있죠? 이 스테이킹 부분에 있어서 이더 2.0 스테이킹이 곧 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물량이 시장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는 다르겠죠. 물론 이게 빨리 온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침체기가 오랫동안 있는 상태에서 그게 마무리가 돼서 이제 언스테이킹 시즌이 만약에 절명에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골치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형태로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면서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또 싫어하시잖아요. 그나마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5월 26일, 27일자 정도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것도 그때 이더리움하고 전체 코인 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밀렸을까 였던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라고 준비를 해 둔 겁니다. 2014년도 때 이더 ICO 했던 8년짜리 베스팅 잔금 해대. 저번에도 뭐 베스팅에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 드리기도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락업 기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덤핑되는 시즌으로 도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 이게 안 좋은 내용인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냐? 왜냐면 확실한 플랫폼 부분은 뭐 비트와 이더를 좀 뽑아서 물론 저의 주관적이긴 하지만 비트 이더 부분에 한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존버를 했다라는 결과치로 본다고 하면 엄청난 4,200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비트 이더 240만 원일 때는 9,600배 정도를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ICO 부분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 확실한 모델링이 딱 갖춰진 그런 코인들 그나마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부분은 큰 뭐 변동폭이 있지만 물론 이더가 더 변동폭이 크지만 플랫폼이 그만큼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의 특정한 여러 가지 디파이가 잘 굴러가지 않거나 NFT가 또 뭐 돌아가지 않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스테이킹 양이 생각보다 좀 많이 저조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막 절묘하게 잘 안 맞아 떨어진다고 하면 이도도 생각보다 가격 방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침체기니까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하면서 길게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